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들입니다. 기아 스포티지가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티지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가성비 옵션도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티지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트렌디 등급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있고요. 노블레스와 시그니처는 그래비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2,442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311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구형 스포티지와 비교하면 시작 가격은 66만원, 최종 가격은 572만원 이 비싸졌습니다. 당연히 안에 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운영하고 있는 엔진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2.0 디젤 엔진이 있는데 2.0 디젤 엔진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9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를 보면요. 8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스노우 화이트 펄하고 섀도우 매트 그레이는 별도의 도장 비용을 받고 있으니까 그 점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글우드 그레이는 그래비티 전용 색상이기 때문에 그래비티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반대로 섀도우 매트 그레이는 일반 전용 색상이기 때문에 그래비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장 컬러를 보면요. 내장 컬러는 3가지 색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블레스 미만 등급들은 블랙 인테리어만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노블레스 이상 가게 되면 네이비 그레이와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하고 시그니처 등급은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브라운 인테리어는 선택이 불가능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휠은 기본 17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노블레스 이상은 18인치 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9인치 휠로 휠을 키우는 게 가능하고요. 이 스타일 옵션은 모든 등급이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비티로 가게 되면 그래비티 전용 휠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최고 등급이 시그니처 등급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깜빡이랑 리어 램프가 벌브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거나 그래비티를 선택을 해야만 LED 램프로 교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LED로 들어가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더 선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등급에도 LED 헤드램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스타일 옵션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변속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어 변속 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노블레스 이상 가게 되면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변경이 됩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도 모니터링 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변경이 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요. 트렌디와 프레스티지는 컴팩트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노블레스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등급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노블레스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후방 모니터는 노블레스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클러스터를 보면요. 기본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그니처를 선택하거나 하이테크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스포티지가 좀 특이한 게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도 바늘 계기판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는 LCD 형태로 되어 있고 속도계 부분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바늘 계기판보다는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에 12.3인치 클러스터를 적용하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기본 클러스터에 내비게이션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커브드 디스플레이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체감 있는 실내 디자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옵션을 살펴볼 텐데 제가 저번에도 전체적인 옵션을 살펴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렌디 등급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들어가 있고요. 17인치 타이어로 시작을 하고 LED 헤드램프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인테리어는 블랙밖에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클러스터는 4.2인치 전자식 클러스터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 사용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스마트 키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1열에는 C타입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컴팩트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트렌디에서 없어서 아쉬운 옵션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 열선류들이 없습니다. 1열 열선도 없고 핸들 열선도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스마트 키도 없고요. 하이패스도 없고요. 후방 모니터도 없네요.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옵션만 채워준다면 트렌디도 충분히 타고 다니기 불편함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등급을 보면요. 루프렉, 운전석 파워 시트, 1열 열선, 1열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2열 에어벤트 들어갑니다. 일단 트렌디와 비교했을 때 트렌디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열선류들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스마트키도 추가가 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열 에어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타실 분들은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을 선택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블레스로 가게 되면요. 실내, 실외, 인테리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크롬 가니쉬도 들어가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도 굉장히 많이
많이 넣어주는 모습이에요. 타이어 휠은 18인치로 커지고요. 그리고 동승석도 파워 시트로 바꿔주고요. 2열에 열선 시트도 넣어줍니다. 듀얼 제어 풀 오토 에어컨도 여기부터 들어가네요. 그리고 후방 모니터도 제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시트 뒤쪽에는 C타입 USB가 추가가 되고요. 인포테인먼트에는 8인치 오디오가 추가가 됩니다. 노블레스 등급부터는 그래비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비티는 스타일 옵션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 옵션 안에 들어가 있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램프 등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등급인 시그니처로 가게 되면요, 스탑앤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2.3인치 FLCD 클러스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LED 실내등도 여기서부터 넣어줍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선택 옵션으로는 선택할 수가 없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넣어주고요. 시트도 가죽 시트로 바뀌는 모습이네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이지 액세스까지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스포티지의 옵션이고요.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해서 말씀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을 보면요, 선택 옵션은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면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가솔린 모델은 모니터링 팩 안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빠져있다는 점 정도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옵션은요, 어디까지나 가성비 옵션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시그니처를 가는 게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은요, 트렌디 등급에서 컨비니언스 12.3인치 내비게이션만 선택을 하는 옵션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2,687만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를 굳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체형 디자인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한다면 제가 추천한 옵션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의 단점은 일단 반자율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에 에어벤트, 2열 열선이 없습니다. 패밀리카로 타실 분들은 이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없고요. 무엇보다 멋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멋을 조금 포기하면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듀얼 풀 오토 에어컨도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2,687만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포티지보다 밑에 있는 소형 SUV 차량들의 옵션을 고려를 한다면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가성비 옵션이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 옵션으로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풀옵션 때려 박으면 좋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